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국민의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는 당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제 2인자 3인자로 강등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윤석열 캠프가 이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윤석열이 주도가 돼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자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자리에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JTBC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에 출연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 원탑 체제 선대위 구성, 그리고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이선 후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준석의 방향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공개적인 방송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평론가 시절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만 지금은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는 이런 라디오, TV 나와서 이런 거 떠들고 이게 좋겠다. 지금 윤석열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는 따로 뒤에서 윤석열과 김종인과 만나가지고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당대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준석은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 TV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직 어린 티가 납니다. 이준석의 방향 자체는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캠프가 당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이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향해서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김종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뒤 무슨 농공 행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발휘해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인사를 딱 한 명 했습니다. 딱 한 명.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의 뜻이 이거였구나. 자, 지금 권성동 의원, 사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의 고향 친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선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자, 권성동쯤 되는 중진이라면 무슨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 정도는 맞는 게 이 커리어에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초선 재선들이 주로 하는 비서실장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도 기억하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은 주호영 의원, 당시 초선이었습니다. 초선. 재선이었나요? 재선쯤 됐나요? 하면서 초재선쯤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학재 비서실장, 그때도 초선인가 재선인가 좀 됐을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권성동을 왜 비서실장에 앉혔겠습니까? 물론 이 인사는 좀 이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야, 나 힘드니까 권성동하고 다 이야기해. 권성동하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나는 후보야, 바빠, 나름대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이 애도 아닌데 애처럼 김종인이가 와서 해줘야지 당선된다. 그리고 이준석, 왜 당대표가 자꾸만 전임 대표를 그렇게 불러와야 되고 윤석열하고 사이도 좋고 그동안 협의도 많이 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와가지고 이렇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둘 겁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제일 밥맛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따로 만나가 이야기해도 될 걸 꼭 라디오에 나와서 나는 이 A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또 A는 나와서 B라는 정치인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 못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준석, 김종인 이게 구태정치 아닙니까? 물론 저는 김종인이나 이준석 스타일이 정치 캠페인 전략 전술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당히.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자꾸만 TV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김종인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하이에나 때가 어떻고 파리 때가 어떻고 이거는 모독입니다. 오늘 이준석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돼야 하고 당 중심 선거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4개월 승리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비서실장 권성동 임명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권성동을 비서실장에 앉혔을까요? 자,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많은 당의 원로나 중진들, 관계들과 협의하는 채널로서 권성동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김종인하고 이준석하고 둘이 알아서 다 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김병준 위원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지금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이 또 그런 데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시키십시오. 그냥. 당 체제를 윤석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캠프에 가 있던 김용태 전 의원 같이 좀 빠릿빠릿하고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이제는 다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안 오겠다는 사람은 오지 말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유승민 캠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가 원팀이 되면 이리 와서 일해라.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알아서 인선을 하는 체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람일진데 캠프에서 이번에 일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하는 걸 보면 다 뒤로 빠지고 말이지. 김종인이 하는 사람이 다 한다. 이러면 시너지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됩니다. 이게 이준석이 할 일인데 자꾸만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선결 조건에 대해서 선대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만들어주는 건 저도 맞다고 보는데 이걸 왜 자꾸 라디오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이준석이 자꾸 뜯느냐는 겁니다. 이건 제가 봐도 결례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윤석열 캠프는 승리한 캠프입니다. 자, 오늘 김병민 대변인 이제 윤석열 캠프 오늘 해단식하고 없어질 겁니다만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이에나 파리떼를 언급한 이준석을 겨냥해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의 표현이라든가 또 누구든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사용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하이에나 같은 표현을 쓰면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자, 엊그제 JTBC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김종인의 파리떼 또 이준석의 하이에나를 언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만 써야 됩니다. 그런 표현은. 품격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오늘 권성동을 비서실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라. 소통 창구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김종인 팀, 윤석열 팀이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만 중심은 윤석열이 잡아야.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